안녕하세요. 어, 지금 세 번째인가요? 제가 이제,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이사장 자격으로 세 번째,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영웅담이 사실은 화상이다. 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도 가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박정희가 이제 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크게 대별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그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뭐 거의 한 40% 정도? 그 정도가 지금도 박정희를 이제 그 영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이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박정희가 그 경제개발의 영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저는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1910년경부터 사실상 10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1905년 전부터 이제 그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세계 구도가 어떤 거냐면 일본하고 쉽게 얘기해서 뭐 독일하고 이 정도가 이제 그 2차 대전의 대항군이고, 독일, 일본 뭐 2차 대전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소위 그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국제연합이죠. 유엔 회원국이 생긴 것은, 유엔이 창설된 것은 1944년 8월 10일 날 덤버턴 오스크에서 처음 이제 유엔이 그 창설되는 것을 논의했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국제연합군이 이제 소위 2차 대전의 대항군인 그 독일, 뭐 소련, 일본 뭐 이쪽하고 이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본 침략 받아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박정희는 뭐를 했냐면, 대구 사범대학교 올라와가지고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가 있다가, 이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이제 찢어가지고, 혈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진충보국 멸사봉공 뭐 이래가지고 나는 충성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일본을 위해서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진충보국 멸사봉공 뭐 이것이 자기가 이제 박정희가 신경 군관학교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제 연설할 때는 일본을 위해서 깨끗이 사구락꽃이 지듯이 지저분하지 않게 죽을 각오가 돼 있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룰 때까지 자기는 그 충성을 다하겠다. 일본에 충성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선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 상해 이제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군이 있는데, 독립군하고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편에 이제 독립군의 적이죠, 박정희가.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국제연합국에서 보면 일본이 적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적인데 일본을 위해서 사구락꽃이 지는 것처럼 깨끗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고 한 박정희도 분명히 국제연합군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국제연합국의 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꿔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가 독립운동은 사실이 없고,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위 메스라고 그래가지고 덩어리 져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눈 멀뚱멀뚱 뜨고 있었고, 박정희를 비롯한 그 친일파들이 백선엽을 비롯한 뭐 그 친일파, 이제 정일관 우리나라 군부가 다 그 친일파들인데요. 이 사람들만 친일파로 가서 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 한 사실이 없으면 국제연합으로부터 우리는 적군이죠. 그렇죠. 분명히 국제연합국의 이제 전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제연합에서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박정희 일당, 정일권, 백선엽, 하여튼 그 당시 그 군대 별다른 놈들은 다 그 친일파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 전범 국가로 취급받아가지고 전혀 국제연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군들이 피 흘리게 죽어간 그 여러 가지 사료들이 국제연합의 조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친일파보다는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일본으로부터 침략받은 침략국이니까 국제연합에서 이제 그 도와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원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까지 박정희가 우리 국제연합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은 되었을지언정 이 나라에 충성한 것은 단 손톱만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거는 팩트니까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제연합군의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이제 세웠어. 선포했어.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런데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선포한 대한민국의 국군이 됐죠. 국군이 돼서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남로당 군부 총책이라고 하는 간첩 활동을 했죠. 그 남로당에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피 흘리는 그 애국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박정희는 그 당시 뭘 했냐면 북계의 그 남로당 군부 총책으로서 군부 간첩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게 결국은 그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박정희가 간첩이라는 게 탄로났잖아요. 탄로나서 체포됐단 말이에요. 체포돼가지고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친일파들이 정말 친일파들은 아주 혈맹처럼 똑똑 뭉쳐 있거든요. 친일파들이 박정희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가 조직하고 있던 그 남로당 연맹원들을 한 3,000명인가 몇 명을 했던 그 박정희가 고발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이제 겨우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건졌어도 이 사람은 그 사형을 집행만 면제했을 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부로 이제 복귀를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소위 그 군부의 그 친일파들이 월급을 지들끼리 조금씩 나눠줘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문관이라는 문관이라는 직제도 없는 그런 그 직책을 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친일파들은 그만큼 똘똘 뭉쳐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보살핀 거죠. 그런데 1951년 6월 25일 날 북계가 남침을 해왔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왔죠. 왔는데 그때 만약에 유엔군이 국제연합의 이제 후신이죠. 유엔이 1948년 8월 10일 날 태동해가지고 이제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정식으로 이제 탄생해가지고 국제연합을 이제 계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엔이. 그러면 그 유엔이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그 유엔의 지원을 힘입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적화를 면했어요. 근데 만약에 유엔군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북한한테 남침돼서 적화됐죠. 그때 이미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쫓겨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엔이 오지 않았다면 박정희는 뭘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직전까지 남로당 간첩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완장을 바꿔 찾겠죠. 빨간 완장으로, 그 공산당 완장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립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박정희라는 인물은 우리나라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고문관이라는 게 군인들, 추친일 군인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정보 참모 이렇게 북한의 정보 듣는데 박정희가 결정적인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 보탬이 없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박정희로 인해서. 박정희는 완전히 친일파들이 그냥 살려준 것이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일본 그 2차 대전에서도 박정희는 전범이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권을 세우는, 이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박정희는 간첩질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이 오고 난 후에서 이 기회주의자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우리 이제 국군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국군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국군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승만 정권을 이제 거쳐서 장면 정권 4.19를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장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면 정권이 탄생했으면 그 4.19를 계승해가지고 장면 정권이 탄생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하면서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참 하려고 이제 미국의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정희는 뭘 했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민주당 정권, 그 정권의 장면 정부를 들러오고 군부의 정권을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전부 다 우리 적의 입장에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받는 받은 것을 인정받는 제2차 대전에서 독립군 운동원 그 독립운동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 일본의 침략을 인정받아서 국제연합의 도움을 받았고, 그때도 박정희는 2차 대전의 전범으로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고 직접 싸운 사람이고,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돼가지고 민주주의를 한참 우리가 공고히 발전시켜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그 마당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간첩이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적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그 후로 회개하고 이제 뭐 이래가지고 자수한 형태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군이 됐는데, 결국은 4.19 혁명으로 혁명을 계승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민주당 정권을 군부의 그 친일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당 정권을 찬탈했으니까 이거는 계속 3단계에 걸쳐서 적군으로 우리 앞에 군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본의 침략국으로 인정받았고,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치른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국 간의 전투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의 적으로 군림하다가 다시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선 그 마당에 그 정권을 전복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유엔으로부터 경제개발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원조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지 맘대로 주물르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도둑질해 먹은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그런 그 정황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의 다 확정하다시피 한 것은 그 돈, 박정희가 도둑질한 것을 최순실 일당에게 흘러가가지고 그 돈이 아직도 어디 국제은행에 이제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그 역적에 의해서 저질러진 우리의 세계 유엔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원들을 엄청나게 우리는 도둑맞은 거죠. 도둑맞아가지고 이 나라 경제 개발에 아주 막대한 손실을 끼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재 정치와 언론을 장악해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해서 우리를 살렸다, 이런 엉터리 사상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람들이 박정희 일당이 양성해 놓은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법원 판사 이런 제도 자체가 거의 다 박정희가 저질러 놓은 그 상태, 양성해 놓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촛불 들어서
투쟁을 해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꾼, 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니, 무슨 뭐 빨갱이니, 갖은 모략을 다해가지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고, 박정희가 양성해 놓은 그 사람들을 계속 계승해 온 그 후세들이 그 박정희로부터 배운 그 친일파들로부터 배운 그 사람들의 그 행정 기술, 사법 기술, 뭐 이런 것이 총 망라돼 가지고 오늘날 윤석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